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한덕수 출마 초읽기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2% 나왔어요. 예.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2, 이낙연, 유승민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의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윤심이 작용된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심 없이는 출마 결심을 할 수가 없죠. 한덕수 총리는 그건데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출마하냐고 물어봤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물은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권한대행하고 할 수 없이 통화는 해. 네. 그리고 한국의 교육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 그렇죠.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 사람이 6월 3일까지밖에 안 있을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출마하는지 물어본 거는 너 혹시 20일 후에 없어지니? 그거지. 그거잖아요. 네. 너 혹시 뭐 열흘짜리 아니야? 내가 그러면 이 통화를 왜 하는 거야?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궁금하지. 이거 내가 시간 들여서 통화하는데 네. 아니 이자가 만약에 대선 출마하면 열흘이나 20일 후에는 없어질 사람인데 내가 이거 통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네. 당연히 물어보죠. 그렇죠. 그거 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지. 아니 그러면 트럼프 캠프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통화 연결한 그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라도 트럼프의 저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길 바라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 이익이에요. 네. 그런데 한덕수나 이게 속에 대권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트럼프랑 통화해야 돼. 네. 트럼프랑 통화하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네. 내 몸값이 올라가요. 나 트럼프랑 통화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자존감이 없습니까? 어쨌든 근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성사될까 생각해 보라고요. 성사 과정. 네. 저는 그 성사 과정이 네. 트럼프는 지금 김영남 의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네, 네. 성사 과정에서 네. 이 친미주의자야.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뭐 등등등 네, 이렇게. 네. 그 혹시 기억나세요?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될 때 백성학이라고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요. 반기문은 우리 시키는 대로 잘할 거고 뭐 이러니까 시켜주자고 그 미국 정부에 로비했다. 이게 폭로돼서 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주미 한국 대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뭐 친미라고 생각되죠. 네. 그리고 뭐 그 양반 지금도 영어 단어 공부한다는 분이니까. 영어로 통화했다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아니 더군다나 그리고 그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영어로 영어로 하면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영어를 본인이 잘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외교 결례죠. 이 한명숙 총리 영어 엄청 잘하세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 지지 기반은 어디가 되겠어요? 출발점은. 지금 집회하면 태극기하고 성조기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지지 기반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황제님으로부터 거의 출마 윤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명나라 황제가 차기 왕 조선의 임금으로 점 찍어준 사람처럼 이렇게 오조가 된 거야. 그렇게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진짜.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기가 막히다. 대번 2% 나오잖아. 이거 좀 진짜 출마를 가셔해 보세요. 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 나온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상 네. 출마 의사를 밝혀야지. 공식화하면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그럼 언제까지 그만둬야 돼요? 5월 3일인가? 예, 이게 보궐선거라 예.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끌었다가 막판에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시켜주면 더 땡큐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탄핵시킨다고 뭐 중도가 한덕수에게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조금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지도자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다 69, 잘못된 판결이다 25. 그리고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권자 절반가량이 경제 회복, 그다음에 국민 통합 갈등 해소,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국가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는 늘 비슷한데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요 후보 지지자별로 좀 살펴볼게요. 중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도가 4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요. 자, 한덕수 후보 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중도 지지율은 한덕수 중도 지지율은 1%네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덕수를 윤석열의 부하라고 생각하세요. 예, 윤석열의 부하. 네, 딱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지금 구도대로 별다른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치러지면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문수 전 장관을 좀 버거워할 거다. 버거워한다.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잘 들을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람을 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한덕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출마 윤허를 받았다고 하는 다른 출마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사람만 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언지를 줬을 가능성은 없어요. 2중 3중 플레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면서 자기 깐에는 왜냐하면 그 부부의 세계에서는 그 부부는 스스로는 정치 천재야. 스스로 주관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이게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지. 불쏘시개로 중간에 용도 폐기될 사람 그리고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누굴 밀 거다. 이걸 전략을 세워놓고 여러 말을 놓고 나가 내가 밀어줄게 이러고 있을 텐데 근데 아마 뜻한 대로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럴 때 여러분이 사마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마의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마의가 정권을 탈취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어느 날 느끼는 거야. 나는 바둑돌이다. 조비가 나를 여기다 두면 여기로 가고 저기 저기로 가고 이게 비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역성혁명을 꿈꿔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탈취해요.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뜻이 이게 이제 늘 김건희는 자기가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고 이 다음은 내가 좀 해보려 그랬더니 실패를 해. 이게 무능해요. 갈아타야 돼. 이 바둑돌은 이제 용도 폐기. 그럼 그다음에 놓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건 한덕수를 김건희가 밀 수가 있겠다. 그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미는 후보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김건희가 그 녹취록에 보면 나는 도사다 이거 있잖아요. 영적 대화. 영적 대화. 그 영적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덕수 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가 무슨 행보를 할 때마다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과 영적인 걸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민주정부 10년 동안도 승승장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를 미는 것은 한덕수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여전히 웃기죠. 여전히 기가 막히고 현실 세계에서 불가한데 그 부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농간을 부리고 있다.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왜냐면 그쪽 부부의 세계와 그쪽 부부의 세계도 정말 비슷해요.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덕수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부인 쪽이 남자도 매한가지겠지만 정말 그 무속에 깊숙이 심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부부에서 남편은 거의 경제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부잣집에 장가가서 거의 대릴사이 비슷하게 계속 생활을 해왔다는 거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거의 그 4인방이네. 그래서 네? 제가 부부 4인방. 제가 페북에 한덕수가 만약에 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4명의 대통령을 모신다. 그러네요. 4명. 1, 2, 3, 4까지 있네. 네,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김건희라. 김건희다.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갤럽 조사를 봤더니요. 지금 보면 30대, 40대, 50대, 40대, 50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40대가 48%, 50대가 57%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전반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만 20대, 18세에서 19세 사이가 11% 유의미한 그 포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또는 이준석 후보도 그 20대에서 4%, 뭐 30대에서 4%, 뭐 요 정도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역시 60대, 70대에서 60대가 16, 70대가 2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도에서는 특별하게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포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중앙일보가 마찬가지로 한국갤럽하고 지난 8일 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 전부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김문수 대결에서 이재명 53, 김문수 35, 오세훈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51, 오세훈 38. 한동훈과의 대결에서 한동훈 32, 이재명 52,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50, 홍준표 38. 요 가상 대결을 보면 지금은 사실 이미 표심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일단 저희가 이런 양자 대결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50%를 넘냐 안 넘냐요. 그런데 지금 50%를 저렇게 넘은 거는 초반에 이미 표심이 굳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고 오면 할 거 없이 할 일을 그냥 하고 이재명 대표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안보 대통령, 요 행보를 가면 된다. 그냥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좀 빠르지만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